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이계영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주 이영재 목사님의 감정 코칭 개관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님, 조부모님들의 감정 코칭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께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 속에 건강하게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혹시 부모님들 자녀들과 잘 소통하고 계신가요? 이 자녀들과 마음과 마음을 다해 소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청소년들 자녀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이 세대 차이가 꽤 나기 때문이죠. 사회학적인 세대 구분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X세대, Y세대, N세대 이런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사회학적인 구분으로 보면 X세대에 해당합니다. 지금 청소년기 자녀들은 이 부모님 세대인 X세대를 지나 Y세대, N세대를 또 지나 MZ세대라고 불리웁니다. 이렇게 3세대 이상 차이가 나니까 지금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와 부모 간에 이렇게 세대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또 공통 분모도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와 자녀 모두 다 생각하는 존재,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님도 아이들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희노애락, 애오욕 7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인간의 공통 분모인 이성과 감정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이성보다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감정을 통해 아이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루기 전에 감정에 대해 몇 가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정을 이성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누르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참아, 이겨내, 인내해 이런 말을 하면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희노애락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짜장면이 한 그릇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짜장면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먹고 싶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다이어트 중인데 이걸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생각하고 판단하죠. 즉, 감정이 생각보다 먼저예요. 감정이 이성보다 먼저 나옵니다. 더 나아가 감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감정은 부표와도 같아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와 같습니다. 이 부표는 이 바다 밑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바다 밑에 움푹 파인 어떤 지형이 있다거나 또 그것에 조류가 심하다거나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물 위의 사인이 바로 부표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감정을 부모님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낸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아이의 내면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어떤 것 없이, 아무 일 없이 감정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감정을 막 드러내고 있다면 부모님들은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감정이 생기는 것 당연한 일이구나. 둘째, 내 아이의 내면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아이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무시하거나 꾸짖지 말고 잘 받아주면서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감정 코칭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자연스러운 것이라 인정하고 그 감정을 받아주고 그 감정을 통해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어주자. 이게 감정 코칭의 핵심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감정 코칭이 적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뇌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뇌가 아래로부터 이 뇌관, 변연계, 전두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전두엽이 미성숙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 가장 위쪽에 있는 뇌 전두엽이 청소년 시기에는 리모델링과 확장 공사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의 자녀들은요, 잠도 많이 자고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행동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성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면 자녀와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끊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결국 부모님들이 청소년 자녀들과 대화할 때는 너 왜 그래? 라고 대화하기보다 지금 기분이 어떠니? 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접근이 훨씬 더 유효합니다.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 코칭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심리학자였던 하임 기너트 박사로부터 시작된 이 감정 코칭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 코칭의 1단계는 자녀의 감정을 알아차리기입니다. 자녀의 행동보다 감정을 읽는 것이 감정 코칭의 시작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흔히 자주 하는 실수는 아이의 행동은 보지만 그 행동에 내포되어 있는 그 감정은 잘 읽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떨어져서 풀이 죽어 있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들은 그 자녀의 떨어진 성적에만 주목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성적이 떨어져서 이 자녀가 겪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 허탈함, 실망감 이런 것들은 잘 읽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또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들은 똑바로 앉아 하면서 그 행동을 수정해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는 아이의 그 내면의 감정은 깊이 고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 감정을 포착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아이의 표정을 잘 읽어보세요.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아직 신뢰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을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직접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럼 보통 아이들은 대체로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죠. 그러면 그래 잘 모르겠구나 라고 하면서 가만히 15초 정도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 기분이 어때요? 화가 나요? 슬퍼요? 행복해요? 이런 기타 등등의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직접 물어보는 것. 이를 통해 자녀의 감정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이 감정 코칭의 첫 관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감정 코칭의 두 번째 단계는 자녀가 다양한 감정을 표출할 때 이것을 자녀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막 화를 내고 또 방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 버리면 그래 이게 좋은 기회지,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인 우리들도 같이 열이 받고 화가 납니다. 아이의 감정을 우리의 감정으로 받아요. 이런 걸 초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초감정이라고 합니다. 코칭을 할 때 부모님들은 내가 지금 초감정에 빠져 있는가 아닌가를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불같이 화를 낼 때, 또 냉소적인 감정을 보일 때, 우울한 감정을 보일 때 거기 같이 휩쓸려 가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공감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코칭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자녀가 감정을 막 표현할 때 그것에 대한 초감정이 들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지, 내 자녀의 뇌는 아직 미성숙하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이게 참 좋은 기회구나, 이 감정의 기회를 통해서 서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구나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여기는 의도적인 훈련과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여길 때 자녀의 감정에 우리가 초감정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의 감정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덜해집니다. 오히려 아이가 여러분 앞에 감정을 보일 때 아이의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기회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감정을 마구 나타내는 자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통해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여겼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자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 코칭 3단계에서는 비로소 부모가 자녀에게 능동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자녀와 관계 형성이 시작되는데, 그 도구와 방법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감정 코칭의 3단계에서는 대화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자녀들과 막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의 감정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자녀와 원수가 되는 대화, 또 자녀와 멀어지는 대화, 또 자녀와 서로 다가가는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원수가 되는 대화는 이런 거예요. 자녀가 말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대화입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 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무시하고 반박하는 대화예요. 이런 대화는 서로 원수가 되는 대화입니다. 또 서로 멀어지는 대화가 있어요. 자녀들의 말에 화제를 바꾸거나 딴소리를 하는 대화입니다. 엄마, 나 이번에 여름방학 때 또 겨울방학 때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에이, 밥부터 먹어. 학교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 라고 부모가 얘기할 때 자녀는 굉장히 무안하고 무시당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 멀어지게 되죠. 서로 다가가는 대화는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대화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받아주고 공감하는 대화입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집에 있는 화분을 실수로 그만 깨뜨렸어요 라고 말할 때 화를 내거나 혼내게 되면 서로 다가가는 대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화분이 깨졌니? 그래, 넌 어디 안 다쳤니? 라고 하면서 자녀의 감정을 경청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서로 이렇게 다가가는 대화입니다. 자녀의 감정을 경청하고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자녀는 안심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부모님께 더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화분이 깨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자녀는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좀 당황했어요. 제가 겁도 나고요. 그래, 겁이 나고 당황했구나. 그래도 알려줘서 고맙다 라고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와 부모의 대화가 살아나고 서로 간의 감정의 공감, 감정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서로 다가가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대화가 무척 중요한데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몇 가지 대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기억해 보시고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서로 다가가는 대화의 재료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러링을 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춰주듯이 미러링은 아이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몰라요 그러면 그래, 잘 모를 수도 있어 라고 대화하는 거예요. 싫어요 이러면 그래, 싫은가 보구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많이 힘들겠다. 엄마도 네 나이 때는 많이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만 미러링을 해주면 그러면 아이는 생각해요. 아, 엄마가 내 말을 정말 잘 듣고 있구나. 내 말에 잔소리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가 말을 더 하게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형성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부모처럼 우리의 모든 감정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공감해 주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일어났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감정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대화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이 대화를 지속할 때 자녀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자녀들의 행동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감정 코칭 3단계, 자녀의 감정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대화를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단계에서 자녀의 감정을 경청하고 수용했다면 이제는 4단계,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단계입니다.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예를 들어 자녀들은 이런 감정이 억울함이라는 거구나. 이런 기분이 서운함이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명료하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찾아올 때, 비슷한 감정이 찾아올 때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 대처 능력이 생기죠. 감정에는 7가지 기본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슬픔, 흥미, 분노, 경멸, 혐오, 공포. 이렇게 7가지 감정을 기본적으로 인간은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또 합쳐져서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이 자녀들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수용하고 공감해주면서 여기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면 그 감정이 명료화되고 또 이야기하기가 쉬워지게 되고 또 그래서 자녀와 함께 대처법을 찾기도 쉬워집니다. 그러면 감정에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감정에 이름을 붙이려면 일단 자녀의 감정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즉, 감정 코칭의 3단계, 공감하고 수용해주는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자녀의 감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내 기분이 이런 거구나, 맞니? 내가 느꼈던 감정이 혹시 이러이러한 거니? 라고 아이에게 질문함으로써 아이의 복잡한 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도 부모님도 그 감정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고 또 그 감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코칭 마지막 5단계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주기입니다. 감정 코칭은 단순히 자녀들로 하여금 감정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해결책을 먼저 알려주거나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감정 코칭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감정을 경청하고 공감해서 또 그 감정에 이름을 딱 붙였다면 이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원하는 결과는 뭔지 말해줄 수 있을까? 그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자녀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를 질문하면
자녀들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어떤 방법도 생각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제안을 해도 좋습니다. 엄마 생각에는, 엄마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러이러한 방법 중에 너는 어떤 게 나은 것 같니? 이렇게 제안하고 아이에게 동의를 묻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듯 자녀가 3단계에서 충분히 공감과 지지를 받고 4단계에서 자신의 감정의 이름을 알게 된다면 이제 5단계,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한 바람직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청소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의 감정 코칭 이 5단계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이걸 다 실천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이미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꼭 완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앞에서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 코칭을 10번 중 3번만 해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감정 코칭에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습관이 형성되는 데에는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감정 코칭을 할 때 사춘기 자녀들이 저항이 아마 있을 거예요. 감정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감정 코칭을 시도한다면 3주가 지났을 쯤에는 아마 차츰 변화가 생기고 부모님들과 조금씩 소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감정은 참 소중합니다. 특히 사춘기를 지내는 청소년기 자녀들의 감정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약 4분 만에 뇌세포가 파괴되어 목숨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공감을 얻지 못하면 자녀의 마음이 곧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의 소중한 감정, 그 감정의 가치를 알고 그 감정을 경청하고 수용해서 자녀들과 깊이 공감하는 부모님과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